장애인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보험 쪽만 찾아보시면 네, 만족할 만한 보장의 크기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자유주식.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장애인 전용보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험. 네, 그래서 전문가를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험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우리 주대선 설계사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한 사회복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보험업계에서 17년 동안 꾸준히 근무를 하고 있는 주대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다룬 내용 이외에도 뭐 보험 관련 어떠한 점이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이어나가야 될 텐데, 일단은 장애인 보험, 제가 이제 그 보도자료나 뭐 이런 거 막 찾아보니까 2019년에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 낸 게 있어요. 2019년부터 장애인들도 보험을 이제 아주 자유롭게 들 수 있었나 봐요. 네, 그렇게 제도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한 1년 있다가 나온 기사에는 말뿐인 약자 보호, 빅3 보험사들이 장애인 보험 판매가 무지하게 저조하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지사항이라고 하죠. 보험을 가입할 때 내 현재 상황을 알려야 할 의무. 내 현재 상황 뭘 알려야 돼 도대체? 병력이나 치료력이나 뭐 운전 여부, 직업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약자는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죠. 보험회사에. 그래요? 개인정보들을? 네, 그 항목에 장애 상태에 대한 고지 항목이 있었죠. 장애인분들이 보험 가입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 차별이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0월에 금감원에서 장애 상태에 대한 고지 항목이 공식적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뭐 병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기가 좀 많이 수월해지고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장애뿐만 아니라 아까 약을 드시는, 지속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 그 이전에는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가입하기가 까다로웠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시 말해서 유병력자 간편보험이라는 것이 출시가 되면서 장애인이나 약을 드시는 분이나 유병력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심사 기준, 다시 말해 말씀드린 고지 의무죠. 심사 규정이 아주 간편해진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보험이라고 했는데 그 보험에서 뭐 아까 고지사항 뭐 이런 말 여러 가지 어려운 말 나왔어요.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 표준체 보험은 표준체 보험. 표준체 이렇게 보험.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아프시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보험, 정상적인 보험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편할까요? 보통의 보험. 보통의 보험. 표준체 보험이고. 표준체라고 표현을 이제 하기로 하죠. 표준체 보험은 질문하는 고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항목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질문을 많이 한다. 네. 보통 보험들. 주로 이제 과거의 치료력, 병력, 또 약을 복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많은데 취미 활동이 무엇냐? 그것도 물어봐요? 당신 위험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느냐? 나 스카이다이빙이다.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가입에 제한이 생겨요. 제한이 생겨요. 암벽 등반을 한다든가, 건물 외벽 청소를 한다든가. 직업도. 스카이다이빙 직업과 취미에 대해서까지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보험은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 네. 근데 이제 유병자 간편보험에서는 안 물어본다. 그러면 유병자 간편보험에서는 3, 2, 5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3, 2, 5. 네. 이게 뭡니까? 첫 번째,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해서 권유받은 적이 있느냐? 병원 가서.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느냐? 네. 그럼 뭐 많이 아프다는 얘기네요, 이게. 3개월 전에. 어쨌든 전문의가 추가적인 검사나 입원 수술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죠. 그거랑 물어봤다는 거. 2는 뭡니까? 두 번째는 최근
2년 안에 2년 안에. 실제적으로 입원과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 아, 많이 아팠었느냐, 2년 안쪽에. 네. 수술과 입원에 네, 대한 수술과 치료력이 있었느냐. 네. 그리고 마지막에 5년 이내에 5년 이내. 주로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아.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진단받은 적이 있느냐. 요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간편 보험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진 거죠. 굉장히 심플해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걸 몰라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보험이 질문사항이 15가지다 라고 한다면 네. 키하고 몸무게까지 비만도까지 다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일반 보험은 기분 너무 나쁘네. 굉장히 많이 질문하던 거에서 3, 2, 5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리고 되게 다 이거는 병원에 갔었는지 수술했었는지 맡은 그 신체에 큰 질병이나 최근 치료력 그런 것들 물어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석, 용종, 편도염, 장염, 폐렴, 맹장, 중이염 등등 이런 생활질환에 대해서는 네, 예외 질환으로 가입이 또 가능하게 됩니다. 많게는 회사에 따라서는 이런 다빈도 질환 예외 규정을 수백 가지로 규정하기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2년 안에 나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략적으로 장애인 보험 가입에 대한 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답을 얻었고 심사가 심플해졌고 그 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네네네.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알겠어요. 이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 우리가 좀 그래도 보험을 너무 여러 회사가 있고 너무 여러 상품들이 있고 하니까 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의해야 될 점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주의할 점 있나요? 최초에 우리가 언급한 게 장애인 보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장애인 보험. 네, 신문 기사도 말씀을 해주셨고 현실적으로 장애인 보험이라는 분야가 생기기는 했지만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의 크기, 특약의 종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분류를 해놓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다.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활성화되진 않았고요.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간편보험, 간편보험을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보험 쪽만 찾아보시면 만족할 만한 보장의 크기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애인 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다 지금요? 있기는 하지만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다. 이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간편보험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유리하다. 만약에 가지신 병력이나 치료력이 아주 심한 게 아니라면 그냥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일반 보험, 표준체 보험을 시도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내가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 전용 보험 말고 다른 일반 보험. 그건 이제 일반 보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또 들 수도 있을 그럼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베테랑 우리 보험 설계사님이 이게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보험들도 많이 있으니까 굳이 장애인 보험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딱 알아봐라. 나이나 직업군이나 뭐 이런 등등해서 추천할 만한 어떤 보험 상품들이라든가 뭘 두면 좋다 이런 걸 좀 찝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포괄적이긴 한데요. 죄송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자녀분들의 나이가 30세 이하라면 M사의 어린이 보험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M사가 어디입니까? 메트라이프 생명도 굉장히 좋은 상품도 많고 메리츠 화재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 많고 둘 다 메리츠 화재라는 보험의 어린이 보험 이거 얘기하면 될 거지. 우리는 유튜브니까. 유튜브니까 다양한 특약을 다양하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일반 성인보다 이 어린이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보험이 보장의 크기가 훨씬 더 커요. 30세 이하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죠. 어린이 보험 쪽으로는 M사가 좀 괜찮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보험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 여러 상품들이. 그런데 이제 제 경우 좀 굳이 추천을 하자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적은 돈을 내는 대신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보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장들의 특징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역할을 또 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자녀-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아들이기도 하고 아빠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엄마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보장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종신보험이 기초가 되어야 되죠. 그래,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준다면 장애인 보험으로. 이제 네. 기본적으로 네. 실손의료비 보험도 간편보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편 실손보험과 한편 실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엄마 아빠 아들이면서 아빠인 그렇죠. 이런 분들은 간편 실손 보험 같은 그리고 거 들어라. 종합적인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간편 건강보험. 간편 건강보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 것이죠. 요 두 개는 꼭 들어가는 게 좋겠다. 네. 아빠이면서 아들인 집안의 가장분들. 집안의 가장분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괜찮다 하고. 또 어르신들 혹시 뭐 이러면 어르신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 어르신분들은 기본적으로 간병보험. 간병. 예, 그리고 또 가족력에 치매가 있다 그러면 치매보험. 치매. 예. 그리고 또 전 국민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사망률 1위 암보험. 요 세 가지 정도를 포커스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돈이 있어야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다 좋은 건지 알겠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장애인들한테 특화됐다는 느낌은 좀 별로 없어요. 장애인들이 들면 뭐가 좀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소득세 혜택 같은 게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일반 보험도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전환. 그러니까 3.3% 정도 소득세 혜택이 높아지는 장점은 있어요. 높아지는. 네. 전환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장애인 보험이 아닌데 서두에 말씀하셨던 장애인 보험의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보장성.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 보험이 아니지만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드린 소득세 혜택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인가요? 그럼 장애가 중도 장애를 입었어. 네. 중간에. 근데 그 전부터 보험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장애가 됐을 때 전환한다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하죠.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도 가능하고 애초부터 장애인인데 표준체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생각을 해보니 소득세 혜택을 받는 게 나한테는 더 필요하다. 그러면 원하신다면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질문은 실손이나 장애보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도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있었고 있었는데 장애인분들의 실손이나 장애보험이 많이 잘 안 받아주나 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손보험, 장애보험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간편 건강보험에서 상해보장 특약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보장의 크기나 기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단 고지사항인 325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항목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편 실손보험은 325 고지사항 외에 2년 내에 같은 원인으로 7회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2년 조금 더 항목이 추가가 됐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심사 후 가입이 가능한 케이스가 아주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